이번 강의는 1977년에서 1993년 기간의 경제구조 전환기의 농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성장지상주의 아래 국가주도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정경유착과 불공정성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민간 자율과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 기간의 4차 5개년 계획은 경제구조 불균형과 경제순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력성장 구조의 확립과 함께 형평의 증진, 능률의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 자급의 유지, 농촌 소득의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근대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농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농산물 수입 확대와 농산물 수입 자유화론의 등장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국내 농산물 가격의 양등,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의 가중, 해외 부문 통합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 돈육 등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넘어 정책 주도권을 가진 경제기획 당국은 우리 농업 여건에 비추어 모든 농산물의 자급보다는 비교 우위에 따른 수입 자유화가 바람직하며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국제 수지 균형 달성으로 물가 안정 수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정책 판단에 입각한 전환기 농정 내지 개방 농정론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은 농산물 가격 지지 등 농업 보호 정책의 전면적 후퇴와 적극적인 수입 확대를 통한 부족 농산물의 안정 공급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차 계획 기간에는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의 진행,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극심한 불황, 정치 사회적 불안정과 유례없는 흉작 등 어려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당초 목표 9.2%를 크게 밑도는 5.9%에 그쳤으며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0.6%로 폭락하였습니다. 개방 농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쌀 가격 지지 정책이 후퇴하고 농업 성장이 제자리 걸음에 머문 결과 식량 작물 생산량은 1976년에 818만 톤에서 1981년에 692만 톤으로 식량 자급률은 1976년에 74.1%에서 1980년에 56.0%, 1981년은 전년의 대흉작의 영향으로 43.2%로 추락하였습니다. 농가 경제 측면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증가로 농가 교육 조건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1976년부터 1981년 기간에 농가 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 123%에서 92.5%로 하락하고 농가 호당 부채 규모가 3만 7천원에서 43만 7천원으로 급증했으며 국민 총소득 즉 GNP 가운데 농업의 비중은 23.2%에서 15.8%로 급속히 하락하였습니다. 뒤이은 1982년에서 1986년 기간의 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정부는 종래 경제운영 방식이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을 통한 과보호로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진단하고 성장에 치중했던 개발 전략을 벗어나 안정, 능률, 균형을 계획 이념으로 설정하고 계획 명칭도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꿉니다. 계획의 중점 방향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리 산업을 육성하며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정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지지의 점진적 축소, 농어촌 지역 공업 유치를 통한 농해소득의 중점 추진, 농어촌 생활 환경의 개선 등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역점 시책으로는 농해소득 증대 사업과 복합 영농 시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해소득 확충을 위해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농공지구 조성을 통한 농촌공업 개발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하고는 노동력, 시장, 원료, 각종 인프라 정비 등 입지 조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효율적으로 전개되기란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한편 쌀 보리 중심의 단순 영농을 경제작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복합 영농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소득을 확충한다는 복합 영농 시범 사업이 1983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지나친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가격 안정 제도의 미흡으로 농가 부채의 급증 등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등의 개방 압력 증가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 및 관세율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짐으로써 과다 수입으로 인한 고추, 마늘, 양파, 육류 파동의 발생으로 농가 부채가 누적되어 농가 소득 대비 농가 부채 규모는 1980년에 12.6%에서 1985년에 35.3%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전반의 개방 농정 추진은 농산물 수입 급증, 식량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주곡 가격의 침체에 따른 농가 교육 조건의 악화, 농가 부채의 급증, 농촌 공업화를 통한 농해소득 시책 효과의 부진 등 부정적 성과에 그쳤으며 이 시기의 농가 경제 악화는 국제 경쟁력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 부문의 급격한 개방화 이행과 가격 지지 정책의 후퇴가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었던 셈입니다. 1988년에서 1992년 기간의 육체 계획 기행과 1993년 12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전후한 시기는 본격적인 농업 개방 확대기에 해당합니다. UR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농산물 수출국들의 개방 압력으로 한국은 1989년에 농림수산물 수입 자유화 3개년 예시 계획을 확정하고 개방 유보 농수산물 643개 품목 중 243개 품목을 개방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율은 1988년에 72.7%에서 1991년에 84.7%로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한국은 관세무역 일반협정, 즉 가트 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 규제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하는 이른바 BOP 졸업에 따라 1992년에서 1994년과 1995년에서 1997년 기간 등 두 차례의 자유화 계획에 따라 273개 수입 제한 품목을 연차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한 가트 패널의 경고에 따라 쇠고기 수입 쿼터를 1990년에 58,000톤에서 1992년에 66,000톤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6차 계획 기간에 잇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조치는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대응을 넘어 외향적 발전 전략을 선택한 한국 경제의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수입 개방 압력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공산품 수출 원가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에 수도권 및 성장 거점 지역과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서울 집중으로 농업 부문의 인적 자원이 양적 질적으로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의 상황 아래 이 시기의 농정은 개방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정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농가 부채 부담 완화 대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농가 부채 대책으로는 속가 파동, 농가 부채 등 긴급 현안 대처를 위한 응급대책 성격의 1986년 3월에 농어촌 종합대책에 이어 1987년 3월에 농어가 부채 경감 대책, 동년 12월의 농어촌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1989년 12월에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으로 정책 자금 금리가 3%에서 5%로 대폭 인하되고 상환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되는 등 농가 부담 경과 조치들이 동원되었지만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농업구조 개선 내지 경쟁력 강화 대책은 1989년에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출발점으로 1990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1991년에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면서 6월 이후의 구조농정 내지는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 응급대책이 아닌 농어촌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부채 경감과 지원 확대 등 당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농어촌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에서 이전의 단기 대책과 구별되는 농전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종합대책은 21세기의 농촌 비전으로 전업농 중심의 효율적 농업 경영, 농공병진의 농촌지역 경제권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 공간으로의 발전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이은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은 1992년에서 2001년까지 10년간의 경쟁력 제고에 35조 5천억 원, 농어촌 활력 증대에 6조 2천억 원 등 총 4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은 실천 계획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지정, 농지 전용 부담금의 부과,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원 조성과
기구 제도의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수반된 것이 이 대책에서 특기할 일입니다. 몇 차례의 부채 대책과 뒤이은 구조 개선 대책의 집행으로 농정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의 8.1%에서 1989년에 11%까지 급증했으며 이후 1993년까지 9%에서 1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개방 확대기의 농업 부문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1983년부터 1993년 기간의 연평균 농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GDP 중 농업 비중은 1986년의 9.3%에서 1993년의 6%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식량 자급률은 44.5%에서 34.8%로 크게 저하했으며 농산물 수입액은 17억 9,500만 달러에서 45억 7,100만 달러로 약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경제 측면에서는 1986년부터 1993년 기간 연평균 8.5%로 농가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에 대비한 농가소득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함으로써 1992년에는 89.1%, 93년에는 95.5%에 머물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친 개방 확대기의 농정은 거듭된 부채 대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 대책의 미흡과 농촌 개발 및 농촌 복지 정책이 결여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추진으로 구조조정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7년부터 1994년 기간의 경제 구조 전환기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WTO, FTA 시대의 농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